가기사는 증시 강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리오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쪽집게 DNA를 빨고 있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내가 그래서 힘이 없나?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엄청 안 좋고 힘이 없어졌어요. 엄청 흡입력이 좋네. 제가 원래 노하우 빠는데 선수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항상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저게 뭐지 하고 쪽쪽쪽 빨아가지고 한 분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의 학습 능력에. 내가 좀 매매는 좀 낫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빨았지. 빨대구만. 빨대를 대고 우리 쪽집게 근데 매매는 잘 안 빨리더라. 이번에도 어제도 정말 좋은 단기 매도 찬스가 나왔는데. 근데 네. 솔직히 어제 단기적으로는 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그냥 안 팔았어요. 네.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자꾸 2,500에서 막히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제 맥점이 돼버렸어, 그지? 거기를 뚫어야 이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하는 게 되는데 모두 다 아니까 거기가 좀 강력한 좀 매수가 좀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걸. 지금 몇 번째 실패야? 2,500 앞에서? 세 번째니까 아니 5번 안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저번에 언제죠? 11월 달인가? 하여튼 세 번째 지금 돌파를 지금 시도한 건데 한 6개월에 걸쳐서 좀 아깝게 또 돌파를 못 하니까. 떨어질 때 그렇게 잘 떨어지더니만. 사실 어저께 이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저께. 그러면서 좀 한간에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저께 이제 바로 또 세게 반등을 되감으면서 이게 또 속임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빠졌었던 게 속임수여서 이게 다시 이제 또 상승으로 가는 신호 아니냐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었는데 오늘 또 빠지면서 약간 주변 여건이 많이 나빠졌어. 환율도 환율도 지금 1,300원 1,300원이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지금 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떨어지면 살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100까지는 또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매불쇼 아시죠? 매불쇼. 네, 저하고 친한 정영진. 아니 메스터 블라드쇼, 매불쇼. 매불쇼. 고민 많이 하셨네.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메스터 앤 블러드, 메스터 앤 블러드에서 매불쇼. 네. 아니 돌을 막 던지니까 시장에다가 이 두 분이 투표권은 없는데 이분 살아가지고 입으로 막 조지는 거야 시장을. 완전히 조졌죠. 성공했어 오늘 이 정도면. 투표권도 없으면서 참. 작정하고 한 거겠죠. 그렇죠. 지표 보고. 당신들이 투표권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세게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편하게 세게 해줘야 시장이 눌리지. 안 그러면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 살아도 안 돼. 이런 컨센이 있었겠지. 당신의 악역을 좀 맡아줘. 네네네. 우리가 맞습니다. 쪽집게가 악역을 좀 맡아줘. 참.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번에는 어저께 미국 시장만 좀 도와줬으면 250 돌파가 좀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2,500이 조금 아쉽네요.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일단 미국 PPI가 좀 나쁘게 나면서 미국 시장도 좀 안 좋고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오늘 힘이 없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거래소는 0.98% 하락해서 2,451, 코스닥은 1.16% 하락한 775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 속도만큼 또 반등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잠깐 1,300원 이상에서 달러로 가야 됩니까? 원화로 가야 됩니까? 1,300원 이상에서요? 또 집어주세요. 지금 여기 1,300원 이상에서는 이제 원화로 다시 가야죠. 달러로 굳이. 왜냐면 이게 반등이 나올 때가 되게 됐어요. 원래 이제 너무 급하게 1,400 거의 50원 갔다가 한두 달 만에 그냥 250원이 빠졌기 때문에 1,210원 정도 찍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빠질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1,200원을 뚫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빨리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해라. 올라가면 1,300원 이상 이렇게 가면 거기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네요. 우리가 동의하는 거 보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확신을 좀 가져. 자신감을 좀 갖고 확신을 가져야지. 비나이다. 우리가 이러면 반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하잖아 이제. 믿음이 없으면 용서하소서. 어디 아파? 아니 아웃퍼폼한다며. 주식은 아웃퍼폼한데 환율은 도저히. 근데 어쨌든 저도 원화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죠. 차트라는 게 어차피 심리 나타내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 PPI 관련해서 뭐 좀 안 좋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 러시아가 이번에 PPI가 높게 나온 것도 그저 유가 때문이잖아요. 네. 예, 근데 러시아가 또 이제 그 서방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니까 러시아도 그에 이제 대응을 좀 하는 방식으로 뭐 이거를 또 에너지 시장의 교란행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3월부터 1일 50만 배럴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유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 네. 다음 달 뭐 CPI라든지 그런 물가 지표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아마 뭐 급하게 또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확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모르겠어요. 뭐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게 도와주면 뭐 확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옆으로 좀 인플레이션 CPI 지수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2월까지는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뭐 한 2월 말이라 3월 초까지는 뭐 그냥 지지부진한 퐁당퐁당 장세가 또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뭐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JP 모건 글로벌 리서치에서 이제 경기 연착륙 뭐 경착륙 관련해서 이제 확률을 분석해서 내놨는데 일단 뭐 소프트 랜딩을 할 확률을 25%로 얘네들은 보고 있고요. 반면에 경착륙 할 확률을 75%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나눠서 보면은 경착륙할 75% 중에 1분기에 침체가 될 가능성을 15%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23년 내내 침체가 나올 거다 그런 거. 그 가능성은 30%. 반면에 24년도 1분기부터 침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35%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침체가 경착륙이 올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이제 분석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1분기는 거의 틀렸지. 벌써 그렇죠. 10분의 2는 지나가 버렸는데. 네, 뭐 요거는 벌써 이제 틀린 거긴 한데 뭐 왜냐면 이게 침체라는 게 이제 뒤에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보통 그렇죠.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미국에서 이제 계속 변동성,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이 막 빠지면 2% 오르면 뭐 2% 오르는 최근 변동성이 있는데, 근데 반면에 또 빅스 지수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분석에 의하면 미국 시장에서 만기가 하루 나온 옵션 거래량이 워낙 이제 지금 많아져가지고 S&P 종목 기준으로 거의 그 관련된 거래량이 50%에 막 이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변동성. 단타쟁이들이 민주식하다가 이제 옵션 거래하는 모양이네. 그렇죠.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옵션 만기가 하루 남은 거니까 오늘 만기인 걸 가지고 막 매매를 이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우리나라 옵션 선물 시장 세계 1위, 2위 거래량 할 때 미국 다음으로 할 때 그렇죠. 그때 이 옵션 손대신 분들은 이제 주식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남은 얼마의 자금으로. 우리도 좀 했었잖아요. 옵션. 9.11 테러와 함께 끝났지 저는. 아 그래? 일찍 끝났네. 금방 끝났어. 9.11 테러 딱 보고 집에 와서 그때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이따 말한 거였는데 저 뭐야? 도대체 저게 뭐야? 그런데 뭐? 근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때 콜옵션 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 떨릴만 하죠. 그거 사라지는 거니까 콜옵션이. 그 다음날 흔적도 없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 건 나중에는 가루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한 돈 100만 원 남았거든. 근데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부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 케어 당한 거지. 그 정도면 못 일어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뭐 타이슨한테 맞은 수준이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못하게 하잖아요. 저희 증권사 직원은 그 뒤로 못하겠죠. 그때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좀 하다가 아마 계속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 없어. 망했을 수도 있어. 지금 저기 어디 딴 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불량이 됐을 수도 있어. 불량품이. 네, 그렇죠. 네.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아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뭐 능력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강력한 의지력과 손절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자기를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녹아버려 다. 옵션은 정말 냉혈한 그럼요. 그 정신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동물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식으로 이제 삼성이 최근에 삼성이 돈이 많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나도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 20조 원을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빌렸다고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 진짜. 반도체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예. 예, 20조 원을 빌렸다고 해가지고 아니 왜 빌렸어? 삼성이 그렇게 돈이 없나?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현금성 자산이 100조 있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긴 하거든요. 네. 자체 삼성전자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또.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제로 그룹입니다. 삼성전자 그룹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죠. 그 밑에 회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회사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야. 완전히 다른 회사. 예. 뭐 지분을 한 85% 갖고 있는 자회사긴 한데 네. 뭐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이 이제 뭐 20조 원을 차입을 했는데 25년도 8월까지 연 4.6%. 이자율도 높아 금리도 4.6이면. 뭐. 근데 뭐 요즘 뭐 국채 금리가 그렇죠. 얼마인데. 이건 뭐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회사라도 뭐 저 공정 가액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빌려서 뭘 할 거냐 했더니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좀 실적이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적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줄면서 그걸 대비해서 투자를 전년도만큼 하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그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년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을 한 4, 50조 내면 대부분 그걸 다 투자를 합니다. 40조 뭐. 근데 올해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뭐 20조도 안 나올 테니까. 네. 그럼 투자를 뭐 한 3, 40조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좀 빌려서 자금을 그만큼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뭐 네. 투자를 줄이거나 뭐 감산하거나 이러지 않고 투자는 투자대로 해서 초격차를 좀 유지하겠다. 네. 뭐 이 반도체 역사를 보면 이게 처음에 일본 애들이 하던 행동이거든. 그래가지고 삼성이 정말 물을 많이 먹었다 초반에. 근데 그게 한번 역전하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걸 하는 거죠. 예. 쭉 그 남들 투자 못할 때 투자해서 공장 쫙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쭉쭉 앞서가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내일 아마 내일하고 모레 해서 이영수 대표하고 함께하는 대담이 주말에 영상으로 여러분 나가는데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 투자 한 주라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제가 반도체를 몇 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꼭 이용수 IT의 신 네. 그분 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영수 대표가 여기만 오면 이런 얘기를 하지 딴 데 가서는 할 수가 없대. 공부를 하세요. 네, 어려우면. 공부 뭐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학생도 시청자한테 떠밀면은. 아니 이거를 보면서 내일 그. 근데 이제 이해는 되실 마시고. 거예요. 이해는 되실 거야. 네, 예. 아니면 뭐 저기. 아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 네, 거기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는 저희가 책도. 그렇지. 네, 뭐 사은 행사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삼성전자 투자 밸류체인에 속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하이닉스 쪽은 약간 아닐 수도 있다. 네, 그건 참고하십시오. 하이닉스 달려온다 지금. 아니 왜냐면 하이닉스는 좀 어렵긴 해.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좀 어렵긴 어려워. 그래서 그쪽 투자 하이닉스에 많이 납품하는 그런 좀 장비나 소재 쪽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가 인수합병을 많이 했잖아요. 자금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신용등급 어쩌고 얘기 나오고 지금 이자도 좀 나가야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0조를 자회사에 빌릴 정도면 근데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현금이 20조래요. 그걸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휘청휘청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완전 떼단치를 했어. 그동안 많이 이제 쟁겨놓은 거죠 돈을. 그러니까는 저 애플하고의 OLED 사업이 엄청 잘 됐다는 얘기죠. 되겠죠. 거기서 돈 많이 벌었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챗 GPT 뭐 이 얘기가 뭐 나오면서 반도체도 수혜를 받는 뭐 주가 측면에서도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뭐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원래 이제 선두주자긴 한데요. AI 반도체 설계에서 지금 TSMC에다가 지금 GPU가 당장 필요하다며 주문을 마구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 1월 매출이 뭐 16%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고.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여러분 AI 반도체에서는 그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퀴즈를 낼게요. 미국 반도체 시가총액 1위는? 엔비디아. 어떻게 알았지? 나 미국 마감하는 사람이야. 역시
짱이야. 인텔이라 그럴 줄 알았지. 인텔 하도 좋아하니까. 참. 인텔바 아니야, 인텔바. 아니에요. 인텔 맨날 주가는 엄청 안 좋은데. 아니, 싸서 좋아하는 거지. 싸서 당할 게 없어 보이니까 좋아하는 거고. 근데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진짜 어마무시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이번 AI까지 나오면 이제 AI 시장 완전 평정했거든.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7년도까지 매년 21% GPU 인공지능용 GPU 생산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삼성도 이제 미국에서 4나노 공정 가동하면 그쪽의 수주를 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쉽게 안 해줄 겁니다. 이번에 퀄컴 보세요. 반면에 이제 국내 파운드리 대표 주자인 이제 삼성전자와 그 코리아 TSMC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자 12인치가 주력이잖아요. 평균 가동률이 지금 70% 초반에 지금 위치해 있고, 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DB하이텍도 지금 뭐 60-70%까지 하락할 상황이다. 이건 뭐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기자가 쓴 거라서 정확히 저희도 뭐 사실 저희가 뭐 공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TSMC는 지금 뭐 70에서 75%다 평균 가동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조합을 해보면은 TSMC는 진짜 비싼 제품을 엄청나게 지금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돈은 잘 버니까. 거기 이제 줄 대고 있잖아. 그 대표가 그렇죠, 애플, 엔비디아, 퀄컴, 줄 서서 거기 선단 공정이 있으니까요. 예, 이런 회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뭐 키파운드리는 하이닉스 쪽이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도 약간 그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그나칩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다들 뭐 거의 가동률이 70%까지 내려왔고 일부는 뭐 50%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고정비가 좀 부담이 되면 일단 돌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공장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UMC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한 10%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장을 좀 돌리려는 의지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 10% 낮추는 거는 이거 메모리에 비하면 지금 이건 뭐 거의 뭐 세 발의 피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메모리 뭐 거의 반토막 났는데 그렇죠. 꼴랑 10% 내리는 건 뭐 많이 내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챗 GPT가 진짜 이 킬러 앱이 되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도체 입장에서.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느꼈잖아요. 이런 또 재밌는 게 또 있네. 그러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다시 좀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죠. 뭐 거기 뭐 각도기는 물어보고 대머리인가 뭐 그런 거 물어봤는데 걔 답변을 못 하더라고. 아직 공부가 안 됐어. 최근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뭐 잠깐 굴곡이 당연히 있겠죠. 이게 뭐 여기서부터 휙 가겠습니까? 뭐 위로 뭐 당연히 좀 뭐 내려갔다가 하겠지만 역시 이제 이것도 뭐 어차피 이거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지언정 뭐 분명히 방향은 맞다. 그래서 이쪽은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에서는 업계에서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이제 가동률이 떨어졌지만 뭐 하반기 그러니까 뭐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당연히 다시 반등이 될 것이다. 뭐 왜냐하면 자율주행, 뭐 IoT, AI 이거 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다시 창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가동률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반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결론은 시간 문제.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약간 불경기 이미 선빵으로 사놓은 것들 물건 이제 주문을 안 하잖아요. 먼저 이미 사놓은 거, 그거가 이제 메꿔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인텔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루머 중에 하나가 인텔 사파이어 레피지보다 24년에 나올 게 너무 좋을 거래. 그래서 사파이어 레피지 아예 안 한다. 그냥 넘긴다는 설이 있어 지금. 그건 뭐 좀 이상한데? 아니 너무 좋아서. 사파이어 레피지를 한 5년 동안 그렇게 끌어먹다가 갑자기 다른 걸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올 게 좋으니까 LRC 4년 기다렸는데 1년 못 기다리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버 업체 근무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대답 좀 달아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업종별 등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철강 금속이 1% 좀 넘게 상승을 했고요. 동국제강이 7%, 영풍이 4%, 고려아연하고 포스코홀딩스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 뭐 요즘 뭐 최근 뭐
건설이 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한 1% 정도 현대건설, GS건설이 2% 가량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예. 기계업종이 현대인프라, 두산인프라, 현대두산인프라코가 6%, 두산바켓이 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3%. 유럽의 그 기업 결합 심사가 뭐 난관에 부딪혔다라는 소식이 한 열흘 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뭐 또 지금 나온 소식은 뭐 정부에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좀 어떤 뭐 설명도 좀 하고 해서 뭐 2단계 통과가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한 3% 정도 올랐고요. 펜옵션이 한 2%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은 오늘 전기전자가 1%, 뭐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등 다 그 정도 1%씩 다 하락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 삼성 SDI도 한 3% 떨어졌고요. 삼성전자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기 배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4%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뭐 그 히토류 얘기도 좀 나오고, 뭐 폐 배터리 테마가 좀 있으면서 IS 동소라는 종목은 뭐 한 24%. 네. 요건 폐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비스 업종인 네이버 카카오가 마이너스 2%, 하이브가 4%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이브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SM하고 연결이 좀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어제 사실 SM 매수 창구에서 IBK가 이제 오랜만이 아니죠. 굉장히 뭐 눈에 띄지 않는 원래 증권사인데, 네. 갑자기 1위 매수 창구로 뜨면서 이게 또 기타 법인으로 이제 나중에 잡혔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판교 지역에 있는 점포에서 3% 가량 매수를 한 거. 인터넷 기업이겠네, 인터넷 기업. 그렇죠. 뭐 카카오 아니면 뭐 기타 게임 기업인데, 게임 기업이야 사실 뭐 참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카카오가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어제 이제 SM이 또 13만 원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이제 그 SM이 또 요즘 개싸움 중 아니겠습니까? 뭐 또 개싸움 중이잖아요. 개싸움. 뭐 또 갑자기 자회사들을 다 팔겠다고, 뭐 DOU나 뭐 키스트, 뭐 또 SM, 뭐 CN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또 DOU는 또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했고요. 키스트는 뭐 아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키스트가 매각 기대감이 있으면서 뭐 한 10몇 %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는 사실 이거를 매수를 하고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가처분 신청이 끝나야지만 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거를 전략적 제휴가 아닌 경영권 먹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자기 그걸 뒤집는 거기. 그렇죠. 그때까지 행동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맞을 것 지금은 뭐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뭐 하겠죠. 지금 조용히. 일단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DDR5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대량 공급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양산을 위해서 반도체 테스트 환경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서버용 그 DDR5 D램 테스트 부품하고 장비를 지금 연이어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천안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천안에 패키징 공장이 있거든요. 운영하고 거기에 그 적용할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막 발주를 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도 초기 물량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5월부터는 대량으로 램프업이라고 하잖아요. 대량으로 지금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월 몇 개를 만드냐 중요합니다. 월 100개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서버 시장 뭐 CPU가 교체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DDR5도 같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의외로 또 생각보다 더 크게 뭐 DDR5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보죠. 한번 기다려 보죠. 일단 뭐 요거는 뭐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